안녕하세요. 한국 문학의 보석 같은 배우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김영민 배우십니다. 정말 운이 좋았는데요. 대학로에서 한때는 그런 얘기가 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쟤는 누구데 왜 갑자기 나와가지고 포스터를 다 도배를 해요? 이렇게. 화장실 가서 세수 좀 하고 와야지. 세수하는데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인생에 커피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는구나. 가끔 마음이 흐트러질 때는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고. 저는 청춘예찬 출연하시는 걸 봤어요. 그때 그 출연하시는 걸 보고 와, 어디서 저런 고등학생을 데려와가지고 연극을 그럴싸하게 가르쳤다.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그때 34이었어요. 네. 완전 속았던 거예요. 네, 제가 동안이어가지고 그래서 동안이 한때는 컴플렉스였어요. 키 크고 작고는 저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 동안이라는 거는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좀 그때 당시에 그냥 평범한 그 나이대로 보이거나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면 좀 더 많은 배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선배님들이나 선생님한테 하면은 특히 돌아가신 윤선 선생님은 야, 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언젠가 그것 때문에 덕볼 날이 올 거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좋은 작품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4살에 청춘예찬도 하고 그때 햄릿도 하고. 그러니까 특히 배우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삶에 있어서도 나의 컴플렉스가 오히려 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그 되죠. 대단한 거죠. 30대에 10대를 연기하신 거니까 30대의 연륜으로 10대를 읽어내신 거예요. 저는 한 20년, 25년 배우님을 봤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TV에서 만나는 그 김영민 배우의 좀 가벼움, 좀 내려놓음, 저는 이 성숙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젊을 때 너무 열정적이고 또 집념에 불타고 이런 욕구나 욕망이 굉장히 큰 배우였기 때문에 물론 주연들을 계속 하셨지만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시간의 결대로 농담도 하실 수 있고 막 이렇게 막 흔들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워서 사실은 그런 비어있는 그 구멍 숭숭난 김영민 배우에게 갖는 기대도 생겨요. 네, 참 운이 좋은 배우라고 생각한 거는 지금 그 대학로의 그 기라성 같은 연출님을 거의 다 뵌 것 같아요. 그 진지함 가운데 뭐 즐거움도 있고 즐거움한 가운데 또 진지함도 있고 연극이 저를 성장하게 했죠. 그래서 더 기대를 하게 돼요. 이번에 이제 햄릿에서는 햄릿 역할이 아니라 네, 호레이쇼. 예, 호레이쇼 역할로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햄릿 역할을 할 나이는 지났고, 아니 뭐 로렌스 올리비에 선생님께서는 뭐 50대 때 하셨다고 하지만 그 뭐 욕심은 없고, 그래서 호레이쇼 역할로 들어왔을 때 햄릿이랑 공연을 워낙 좋아하고 또 공연할 때마다 또 연출님이나 배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공연이기 때문에 또 햄릿을 해봤고 해서 너무 관심이 생겼고 또 신유청 연출님이 하신다니까 더 기대가 있어서 연기하셨던 것 중에 그냥 비교적 그냥 편하고 많은 에너지가 안 들고 나 같았다라는 역할은 있으셨어요? 찬실이는 복도만치도 그렇고 네, 줄리에게 박수를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뭐 햄릿, 청춘예찬, 에코스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어두운 작품들이어가지고 그 보러 오신 관객분들이 왜 이렇게 어두운 것만 하세요? 예? 좀 밝은 것도 좀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밝은 거 하면은 어두운 건 또 언제 하세요? 이제 뭐 배우의 뭐 작품이 좀 운명과도 같은 게 있어서 네, 근데 역시 이제 연극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연극 안에서 이게 종교적이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안에서 제 삶의 철학이 바뀌기도 하고 성숙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겪고 제가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제가 표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찬실 씨는 복도 만취에서 장국영 역할로 나오시고 이렇게 흰 셔츠를 입으셨던 네. 것도 굉장히 기억이 나는데 전 장국영이라고 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에서 한 영화고 그리고 이제 김초희 감독님이 또 워낙 재미있으세요. 즐겁게 찍어. 근데 대본 볼 때도 너무 재밌는 대본이다. 그래서 감독님을 뵙고 싶다. 그래서 뵀는데 더 재밌는 거예요. 감독님 뵙고 대본을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 거의 상을 다 휩쓸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하게도 장국영 역할이니까 또 저희 때는 뭐 장국영, 양조위 이런 배우들 너무 좋아했잖아요. 근데 아직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장국영을 사랑하는 모임의 팬카페가 아직 계세요. 네,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도 또 그분들한테 마치 상과도 같은 그 트로피를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홍보대사로서 뭐 그렇게 주셨는데 장국영 역할을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용민 배우 보면 왕자 같잖아요. 햄릿도 왕자였고, 예, 그리고 운영궁이라는 네, 작품에서도 또 왕자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최근에 궁 홍보대사를 하신대요. 네. 예, 그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나? 처음 보는 거 알거든요. 네. 국능유적본부에서 지금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그곳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검색해서 뭐 웬만하면 가보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인연이 닿아서 했는데 그 홍보대사 하기로 하고 얼마 안 지나서 그 경복궁 낙서 사건이 있었어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그 궁과 능의 소중함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작지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생기니까 홍보대사 활동 나름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배우로 산다는 게 어쩌면 사회적인 책임감, 그런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들을 해 나가시는데도 이렇게 판단을 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배우 일이 꾸준히 작품이 들어오고 돈만 들어온다면 참 좋은 직업인데 요즘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실 것 같은데?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잡지에서 읽었는데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데 그때 이렇게 뭐 작품에 우리는 언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불규칙하게 살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잡지에서 톰 크루즈도 그런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그럼 내가 거의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모든 배우의 고민이구나, 고통이구나. 그래서 그냥 그걸 그냥 즐긴다기 하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너무 이렇게 고민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항상 열심히 하고 있자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화장을 해서라도 감춰야 돼. 왜? 난 천재니까. 선배만 나 알아봤는 줄 알아요? 나도 20년 전에 선배 얼굴 보고 딱 알아봤어요. 봤잖아. 잘난 마누라 만나서 호강하고 사는 주제에. 네 불안을 어떻게 품어주는데.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드라마를 많이 촬영하셨어요. 나의 아저씨, 구해줘2, 사랑의 불식작도 상 받으셨던 시기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어떻게 하다 그렇게 많이 하시게 됐어요? 베토벤 바이러스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고 그 후로 이제 나의 아저씨나 좋은 작품들 많이 해서 그것도 정말 운이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나 언제 빨리 잘 되지 하고 막 뭔가를 찾으러 다닐 때보다 오히려 어느 순간에 나한테 그게 와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디서 이런 배우가 갑자기 나타났냐 이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말씀하신 나의 아저씨나 이렇게 사랑의 불시착, 구해줘2 이렇게 이후에 많이 알아보시게 됐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썼을 때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잘 됐나? 그러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구나.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연예인병에 걸렸나? 라는 생각을 빠지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고에서 집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건너편에서 차가 이렇게 한 대 딱 쓰시더니 어떤 남자분이 저를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 건너편에서도 알아보시네. 어떡하지? 근데 그분이 내리시면서 저를
웃으면서 길을 건너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사인? 사진? 이러는데 그분이 혹시 당근? 아, 내가 연예병에 걸렸구나. 요즘도 연극에 출연을 하시잖아요. 그 연극이 갖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너무 어렵죠. 그게 지금도 답을 모르겠고. 근데 연극은 제가 볼 때는 연극에서밖에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작품들이 저는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런 영화도 영화에서밖에 볼 수 없는, 드라마도 드라마에서밖에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작품들이 좋고요. 공연을 할 때나 뭐 매체할 때나 그런 가치를 잘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섭섭하게 하지 않으셔요. 네. 저도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인프제라 그럴까? 네. 요즘 악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로 인해 생기는 뭐 후유증 같은 거 없습니까? 예전에 그 선배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악역하고 그러면은 너 같은 놈한테 밥 안 팔아. 등짝 맞고. 근데 요즘에는 정말 아무도 그러지 않고요. 너무 연기 잘 봤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더 많아서 네, 그 배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가리진 않습니다. 하신 악역이 조금 뭐랄까 굉장히 정말 저걸 어떻게 해버리지 막 그런 걸 주로 하시게 돼요. 그런 배역을 맡으셨을 때 그 연기가 정말 빛나시거든요. 정말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실제로 보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 어떤 비결 같은 게 있으세요? 아닙니다. 제 안에 다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시대상을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찌질함을 보여주고 싶은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라고 생각될 때는 나의 아저씨처럼 찌질해 보이는 순간이 있는 그런 악역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좀 종교적으로 미쳐 있는 뭐 그런 역을 할 때도 좀 그런 쪽으로 표현을 하려고도 하고 그래서 관객분들과 소통하는 게 그 연극도 중요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20, 30대 후배들도 있고 지금 한참 또 자기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동료나 후배 배우들한테 또 해주고 싶은 얘기가 혹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선배님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더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도 내가 아직까지 뭔가 뭐 손에 잡히는 게 없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뭐 잡혔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또 있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잡았다고 해서 잡혀진 것도 아니고 못 잡았다고 해서 안 잡혀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피 터지면서 했을 때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못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의 노력이 지금의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지 지금 뭔가 안 잡혀도 여러분 안에서는 이미 다 그게 쌓여져 가고 있다는 거를 믿으시고 지금의 행보를 잘 밟고 가신다면 앞으로 더 멋진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네. 그 커피 한두 번 흘려봐야 돼. 절대로 건강을 해치시면 안 됩니다. 네, 건강 잘 지켜가시면서. 네.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이 너무 금방 빨리 가서요. 마지막으로 배우님 브라운관이나 무대에서 어떤 공연으로 연기를 볼 수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영화가 가을에 수능 출제의 비밀이라는 그 수능에 관련된 수능 출제위원들이 그 한 곳에 모여 출제할 때에서 할 때 생기는 그 코미디 장르물의 영화가 기다리는 중이고요.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CJ 서울극장에서 예술전당에서 햄릿에서 호레이쇼 역을 할 예정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보러 가겠습니다. 네, 꼭 오세요. 좀 마무리하기 싫어요. 오늘 끌어당기는 남자. 네, 김영민 배우님과 오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저희도 좋은 인터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